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 단위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국가에 있었던 역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하고 이걸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에 교회는 그 위치가 있다. 국가와 더불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능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2012년을 한 해 기점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에서 정체성의 대한민국의 모델이다 하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라 할 때는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을 말한다면은 2012 박근혜라고 하는 바로 전대에 있었던 대통령, 전임 대통령인데 탄핵이 되어 가서 또 그 탄핵되어짐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델, 개인이 인류의 모델에 자리 들어가는, 단순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임과 후임에 대한 연결이 아니고 인류의 모델에 들어간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인해서 또한 부각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는 2012 박근혜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또 우리가 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신문에 난 내용은 그렇습니다. 6.25를 지금 우리가 지내왔는데 알려져 있는 내용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일제 탄압에 대한 그 시대는 부각하면서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부인하는, 6.25 사변을 부인한 이유는 북한이 남침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부인하는 역사관이 있고 철저하다 말이죠.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치를 지금 현재 이 6.25 사변이 있은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그 정치 일정, 여러 가지 언행들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6.25 사변 자체를 잊을 수가 없는, 잊어버리도 안 되는 그 어떤 풍토가 또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또 실질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그 사건이 그 역사적인 어떤 자료물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국가에서 만드는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에 지금 그 조작하는 기록물을, 국가 역사교 내용물을 저작하는 그 내용물을 바꾸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그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하는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서는 교육부란 말이에요, 교육부. 이 교육부가
국가 역사에서 기록되어지는 국가 역사의 어떤 기록물, 특히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라고 그 역사 교과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교육부가 관할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일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이, 관계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종사가 되었고, 국가에서 하는 행정적인 주체는 교육부인데, 실제로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감수를 한다, 또 그것을 교정을 할 때는 어떻게 교정된다는 조직 자체가 있어서 하나의 위원회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있는 이 교수 한 사람이 교육부가 들어가지고 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위원회가 보는 안이 있는데 그 안을 임의로 바꿔가지고 교육부들이 그 도장을, 위조 도장을 막 찍어갖고 이거 위원들이 확인한 거다 하면서 도장 찍어가지고 그 위조를 해서,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그걸 통과시키는,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교수가 도무지 이래는 안 된다 한 사람이 막은 거예요. 그건 이제 고발했단 말이에요. 이 고발한 것이 사건화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뉴스에 막 등장하고, 근데 그 사건화됐는데 관계된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집행유예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런 유사한 역사 교과서 날조라 그래가지고 그 국정교과서 또 금인정 교과서, 이 두 가지 싸우면서 역사 부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나타났던 그 상황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반란의 수준에 이르는 그 역사 자체를, 그 있던 사람들의 그 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역사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교육부 전체가 달라들어서 조직적으로 달라드는 건데, 이거를 관계되는 사람 몇 사람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불구속이라든가 불구속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는 이런 사태, 불구속이 맞아요. 아직까지 판결은 안 나고 이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 위치에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는 위치에서 모델은 모델인데,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가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인류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류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식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리를 나아간다, 이런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 하는 이 시점에서의 환경은 깜깜한 밤중이야. 밤중.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깜깜한 밤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9장에 있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발하라 하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찬송가 259장을 하나의 국가에서 정체성에 맞는 찬송이라 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걸 채택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인류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역사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역사적인 사례,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일어나는 사건, 이런 내용을 한 사람의 교수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안 잡았으면 수많은 역사물에 대한 과정 자체가 어디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만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역사물의 내용에 지금 교육부가 들어서 조직적으로 지금 하는 이런 도장을 위조해서까지 지금 집단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내용에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어떻게? 다행히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모든 역사 부분에 다 지금 개입될 수 있다 하는 요소를 본단 말이죠. 그럼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덜쳐낸 내용 하나가, 표현된 내용이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내용은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면은 국가 역사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 이조시대가 있는 거예요. 고종황제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황제로서는 고종황제를 맞이하는 태조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는 이조시대라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정리된 또 이조시대 이전에는 고려가 있어요. 고려에서 이제는 반란 일으켜서 태조가 이조를 세웠는데, 고려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통일신라 그리고 삼국시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국가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의 그 교과서 내용을 이번에 바꾼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으로 바꿨냐면, 그전에는 고려가 건국되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몇 년 몇 해에 먼저 고려가 건국되었다, 고려에 대해서 건국을 해야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조를 건국이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건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전에 쓰고 있던 것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문맥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가 없는 고려 국가 인정하고 이조 국가를 대한민국 안에서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은 국가 인정이 안 되는 정부 형태란 말이에요. 정부 형태. 정부 형태는 오늘날에 보면은 뭐 김정일 정부 아니면은 박정희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승만 정부, 하나의 정부, 국가 단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무르는, 국가는 국가들이 있는데 국가는 다른 국가 안에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면 태조시대, 이조라는 국가를 인정한다면 태조시대, 정조시대, 그 다음에 태종시대, 그 다음에 세종시대 하는, 정부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왕조에서 어느 왕이 통치했을 때를 하나의 정부고, 국가는 이조시대 전체가 태조부터 시작해서 고종까지 이거 전체가 국가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은 국가는 하나의 헌법에, 지금 이제 유엔에서 나타난 어떤 정의로는 거예요. 하나의 헌법에 국가가 전체가 이제는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는지 그 헌법을 인정하고 그 헌법 안에서의 행동들을 전부 다 통제하는 그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정부는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어느 누가 통치하는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나타나는, 헌법 다음에 나타나는 대통령령으로 적용되어지는 그것이 정부라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역사를 이 문재인 정권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서 뭔가 조작됐다는 그 자체는 지금 단서는 없는데, 그 윗선 자체가 막혀져 있고 불구속으로 지금 현재 입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사건의 내용은, 고려는 건국, 이조도 건국 표현을 쓰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다 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그걸 바꿨다는 게,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의 형태로 이름을 바꿔놨다. 듣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 정부에 대한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 한 번 들으면요, 그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고려 건국을 하지 않고 이조를 건국으로 쓰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만 써놔버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있을 적에,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재헌 국가도 안 되고 재헌 국회도 안 되고, 단순하게 6.25 사변 이전에 있어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재헌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 형태, 아직 과도기적인 그 내용을 그저 여전히 인정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6.25 사변을
우리나라 국가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조직적이면서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교묘하게 그걸 써놨다는 거예요. 표현했다. 그거는 역사물에 학자, 어떤 그 참 이번에 반대한 그 학자 같은 시각이 아니면요, 이게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읽는 사람은 그냥 싹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의 부분을 이번에 그 학자가 한 사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내용은 복음의 빛을 비추라. 국가에서 정체성을 인류의 나름대로 복음의 빛이라 하고 하는 우리 지금 현재 나타난 이 내용에서 한 사람의 위치라는 것이 묻혀서 나갈 때는요,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위치를 보면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은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라고 해서 누가 뭐 큰 어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표현하느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고 이 역사의 나름대로의 어떤 빛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개인의 자기, 또 개인의 어떤 기능이 분명히 부여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제 표현한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봅니다. 여자의 그 위치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았던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국가역사 정체성에서 우리가 비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만 유지돼야 되는데, 이 5% 유지돼야 되는데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40%가 될 수 있다. 40%가 됐어. 왜? 앞에 있었던 여자, 박근혜 어떤 그 여자 대통령에서 반발하는 거, 여자니까 뭐 그냥 싫어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탄핵되어진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탄핵되지 않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 비교가 있는가 하면은, 남자가 대통령 되니까 여자는 당연히 여자보다 남자가 대통령이 낫겠지 라고 해서 지지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표현 자체 때문에 한 교수가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역사물의 표현들, 그건 국민학교 6학년만 그렇다면 그건 다른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도 있을 거고 그것부터 5학년까지 다 역사물에 대한 내용 다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다 다르니까, 또 마찬가지 중등부하고 고등부까지 대학은 뭐 임의로 다 하니까 국정교과서를 맡았던 각 학년마다에 있었던 사람이, 학년마다 교수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교수가 6학년에 맡았던 한 교수가 그렇게 반대를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 6학년 6년 가지고 또 중등부 고등부하고 6년 12년 가정했던 수많은 그 속에 있는 역사위원들, 편찬위원들이나 어떤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하는 일이에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 내용도 모르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때문에 탄핵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여자들의 입장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아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 표정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40% 지지율이 나오는 이 확실한 내용이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40%가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요,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역사물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뭐 알아봐야 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내용도 모르고 있는 가장 역사에 대해서 취약한, 남자는 그래도 뭔가 좀 따지보려고 하면요, 분명히 탁 따지면 분명히 앞절에서 제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고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여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역사물이 뭐 국가가 어떻다 정부가 어떻다 아무리 해봐도 여자들은 오로지 남편 아니면 자식들 그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40%라 하는 이 40% 이상 된다 하는 이 부분에 의문을 내면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아주 뭐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여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있어서 여자들이 전부 다 뭐 40%에 있는 인력이 전부 다 여자다. 그건 아닐 수가 있지만 또 그 아닌 중에서는 어쩌면 국가 역사에 위원들이 수없이 있는 중에 그 한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들어있는 그런 남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역사 왜곡에 어떤 분명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6.25라 하는 이 사변 자체를 거부하는 하나의 무리가 형태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문재인 어떤 지지율이 40% 되어지는, 40% 이상이 되어지는, 이게 30%만 해도 이게 신기한 거고 20%만 되어도 놀라운 일이고 10%대만 되어도요,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서 10%대 나온다만 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개탄해야 될 내용이에요. 5% 정도에 지지하면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40%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두 부류, 남자들은 이런 부류, 여자들은 이런 부류인데 같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역사 부분에, 대한민국 역사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외한이다, 이렇게 어둡다, 이렇게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 박근혜라 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여자들의 그 역사에 대한 개념, 이거는 대한민국에는 연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국가 역사 정체성이 그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그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다 적용하는 겁니다. 2012 박근혜라 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각 나라마다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에 있는 여자들의 그 위치에서 2012 박근혜를 인류의 모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이 필요 없다, 자기들이 하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에서 우리는 이대로만 가겠다 하는 휘둘리는 그 여자들, 똑같이 우리는 하나의 무리로 본다는 거죠. 국가에서 정체성이라 하는 이 내용이 그 국가에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국가에서 나타냈던 그 역사를 지향해야 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은 당연히 2012 박근혜를요 지지할 수 없는, 그것을 인류의 모델로서 나타내지 못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똑같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떠난다, 스스로 남편을 쫓아내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2012 박근혜가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인의 몸으로 있었다 하는 그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벌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벌로.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걸 깜짝 놀라도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제가 지금 말은 지금 그 저주라는 말은 안 쓰지만은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남편이 떠나려고 해도 끝까지 붙잡는 게 여자인데, 여자가 치발로 2012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또 그날에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내용을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여자들에게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여자들은 남편이 떠날 수밖에 없다. 떠나는 환경으로 오히려 몰아있는 그런 여인의 자리가 있다. 이건 우리가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남녀 간의 또 국가의 그 어떤 결혼 제도나 이런 걸 두고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인류 모델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왜 역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목사가 지금 현재 말을 하는 중에 역사가 2012 박근혜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딱 가리면서 이렇게 탁 갈라지느냐, 자석에 NS 그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나냐. 이건 바로 2012라고 하는 연대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선포한 이 분명한 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선포만 하고 언젠간 될 거다 하고 그냥 사실은 제 개인적인 위치에서는 그랬어요. 내 살아서 이걸 보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상하다 하고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래까지 뭔가 큰 변혁이 있고 개혁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국가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한번 나타내는 뭐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끝을 한번 보여봐라. 정체가 뭔지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바라본 것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저희 시각이었어요. 근데 역사 부분에 이렇게 반대로 되어지면서 또 한편은 2012 박근혜를 하는 이 모델을 한 거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전 인류의 여자에게 각 나라 각 국가마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제는 지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 나서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국가의 여자들이 어떤 위치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3.1운동에 여자들에 관한 위치가 있듯이 이 3.1운동을 받아들여야 되는 각 국가의 어떤 여자들의 위치가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2011년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박근혜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남편을 발로 차는, 밖으로 나가라고 발로 차는 이런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앞으로 그 국가의 여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어떤 기회가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돼서 벌이 남자들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벌보다요, 이거는 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요소가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벌입니다. 전체 인류 전체가 우리가 이런 벌이 여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요 인류의 쟁이라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